요약집으로 보시니까 더 편하시죠, 그죠? 그래서 요약집으로 그냥 가세요. 요약집 가시고, 요번 주 그 일요일 날이 마지막 특강이죠? 요약집으로 가져오세요. 요약집으로, 예, 요약집으로 가셔서, 문제집하고, 기출문제집하고, 그래서 요약집으로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약집하고, 기출문제집 남은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 요번 과정은 감정평가를 할 거예요, 그죠? 감정평가. 그래서 요거는 기출문제. 감정평가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고, 6에서 7문제인데 8문제가량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론하고, 개발론도 한 3문제에서 4문제, 그 다음에 관리가 남았죠. 관리가 1문제에서 2문제고, 마케팅이 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한 7문제에다가 뭐 좀 어떻습니까? 이번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감정평가죠. 그죠? 근데 감정평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출문제를 좀 다뤄보시면은 그 흐름을 아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지금 30회는 그냥입니까? 최근에 기출을 뺏깁니까? 뺏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뺏게 되니까 요 기출문제집이 굉장히 좋은 게 방문각계 최근의 경향으로 좀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쪽 파트로 좀 갈 거니까 마지막이죠. 그죠? 마지막. 그래서 이제 일요일 마지막이니까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반드시 좀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 파트를 아예 잡는다 싶어 해서 이 개발, 관리, 마케팅까지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번 일요일날 강의도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요약집을 갖고 오세요. 요약집이, 지금 뭐 기본서는 거의 뭐 보지 말라는 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요약집이 좀 내용이 좀 자기가 부족하다. 그럼 기본서를 같이 보시는데 거의 지금 실력이 되시는 분은 거의 요약집만 보시면 여기서 다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토지용으로 갈게요. 토지용으로 가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 자,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로 갈게요. 자, 16페이지로 가시면 토지의 용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간혹 가다가 이 공시법 시간에 28가지 지목이 있잖아요. 그죠? 각각 나오고 이제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는 이유는 중개사를 사무실 차리게 되면 그됩니까? 토지의 용어를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보는데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거기에 택지, 대지, 부지라는 단어 중에서 대지라는 게 있죠. 그 대지는 아직까지 추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학교론에서는. 왜냐하면 건축법에서 말한 대지와 공시법에서 말한 대지가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부지가 잘 나와요. 부지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부지가 펄부자를 써서 넓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물론이고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 모두 일컬어서 무슨 지라고 하죠? 부지라 그래요. 그럼 그냥요 포괄적인 용어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다 부지라고 하죠. 근데 이제 택지는 건축이 가능해야 되죠. 감정평가상 용어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그죠? 근데 대지라는 게 논란이 되는 게 건축법상하고 공시법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건축법에서는 이 대지를 우리 학교론의 택지와 유사하게 보는데 이 공시법 시간에 28가지의 지목이 있죠. 그러면 지목을 대지라 그러나요? 대라고 하나요? 대. 공장용지는 지목이 장이거든요. 그러면 지목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건축법에서 얘기한 대지와 이 지적법에서 얘기하는 대가 똑같다 다르다?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는 논란이 되니까 출제 빈도가 높다 낮다? 낮아요. 특히 이제 얘가 대신할 대자에다가 흑도자를 써서 집 들어서 터대인데 그 밑에 보시면 맹지대지의 대지가 또 나오죠. 그 한문을 좀 고쳐주시는데 한문 좀 오타가 났는데 맹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맹지. 맹지는 소경맹자, 눈 멀었다는 거죠. 눈 먼 땅이 도로에 접속면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건축이 안 되죠. 근데 대지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 불이 나게 되면 소방도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법 시간에 몇 메다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 대지를 좀 한문을 좀 고쳐주세요. 밑에 대지는 좀 틀립니다. 그게 터대자가 아니라 집 들어서 오디자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따라서 자루형 모양. 그럼 요 모양이 자루형 같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습니까? 요건 이제 건축이 가능한데 지금 이 대지와 이 대지가 그냥입니까? 한문이 다릅니까? 한문이 다르죠. 그럼 한글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면은 한문을 넣어줘야지만 이 시청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출제 빈도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죠. 그래서 부지, 택지 위주로 가지고 왔어요.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로서 건축 용지만 들어가요? 하천 부지도 들어가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모두 일컬어죠. 근데 택지라는 것은 뭐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죠. 건축 용지만을 얘기하거든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 가능한 땅이고, 근데 대지는 제가 건축법상이 감정평가상이 우리 택지와 유사하거든요. 근데 공시법 시간에서는 대지라 그래요? 대라고 해요. 그럼 대지와 대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내 얘들이. 그래서 보시고 맹지 대지의 맹지는 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으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맹지의 소유자는 공도에 이르기 위해 주위의 토지를 사용할 수는 있죠. 그 대지가 좀 한문이 좀 바뀌어야 돼요. 거기 이제 자료형 모양의 대지니까 좀 고쳐주시고, 자 도로에 접하는 너비가 좁은 토지로서 이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시면 소지라고 있어요. 소지. 소지는 아직 대지로서 개발이 됐다, 개발되기 이전이다. 이전. 그래서 원지라고도 하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원시적이냐, 너 이렇게 소박하냐 이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지라고 나오면 무슨지? 소지. 대지 등으로 개발됐다, 개발적이 이전이다. 이전, 1차 산업토지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 영화배우의 소지섭 아시죠? 그냥이야 원래 잘생겼어. 잘생겼죠. 그럼 내 이름이 송석이야. 송석이 잘생겼어. 소지섭이 잘생겼어. 얘기 안 하네. 시작. 그래. 소지섭 원래 잘생겼어. 그래. 소지 원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후보지와 이행지 있어요? 자, 요거 이제 나오는데 시험 문제 몇 표 쳐보세요. 얘가 이제 반드시 얘는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바뀌었어요. 용도가 전환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환 중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후보지와 이행지예요. 후보지와 이행지. 그래서 택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고, 농지는 농사 짓는 땅, 임지는 나무 심는 땅인데,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고, 농지는 전답 가수원이죠. 반농 가수원. 근데 좀 못하나서 제가 지금 오타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임지 있지, 임지. 그럼 전지하고 가수원을 좀 지워주세요. 이게 전지와 가수원이 아니라,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면 용재림이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 용재림 지역. 그럼 용재림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가구 같은 게 목재죠, 그죠? 이러면 나무 심는 데고, 그 다음에 신탈림 같은 경우는 땔감이에요, 땔감. 신탈림. 그래서 용재림이나 신탈림으로 좀 고쳐주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전지와 가수원을 좀 고쳐주세요. 뭐 어느 지역과? 용재림하고 신탈림 이렇게 고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의 가치가 높아지죠. 그럼 제가 임농택이라고 외우시라 그랬죠. 누구의 동생이야? 임곤택. 그럼 이번에 거장이시니까 소불리야, 대불리야? 대불리죠, 그죠? 근데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거보세요. 여기 이렇게 빨간색은 이렇게 한번 거보세요. 거셔서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그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을 넣으면은 후보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그럼 전이라고 해도 어렵고 후라고 어려우니까 택지 후보지가 됐죠. 그럼 이거는 다른 지역이니까 지역 내여 지역 상호간에 바뀌어요. 근데 선을 안 놓고 이 안에서 바뀔 수가 있죠. 그럼 이 안에서 바뀌면 그냥요 지역 내에서 바뀌어요. 그럼 작게 바뀌니까 이행지가 되죠. 그러면 지역 상호간과 지역 내가 다르죠. 후보가 상을 타죠. 그럼 상호간 나오면 못 찍어야 된다? 후보지.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후보지는 용도 지역 중에서 택지, 농지, 임지 그냥입니까? 지역 상호간입니까? 그럼 다른 지역으로 전환이 되죠. 그고요. 근데 이행지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그냥입니까? 용도 지역 내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상호간 나오면 후보가 상을 타죠. 그럼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찍고? 후보지.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이걸 계속적으로 냈었거든요.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전환이 완료된 토지는 후보지 이행지라고 할 수 없는데 이번 감정평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제가 이걸 선을 넣으면 무슨 지죠? 후보지. 안 넣으면 밑에 되면 무슨 지?
넘었잖아 이거. 후보지. 이렇게 되면 오늘 이것만 할까? 이행지, 이 후보지지 이행지야 후보지. 이렇게 되면 이행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와서요. 찾았습니까? 그럼 세부적으로 그 선을 안 넘냐는 건 정확하게 알고 가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제가 간평대하고 3번, 2번을 보세요. 자, 봐봐. 우리가 전답이란 과가 지목이죠. 그죠? 공장용지는 지목을 뭐라 그랬어요? 장. 그럼 얘는 대가 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후보지로 바뀌면 그럽니까? 반드시 지목이 변경이 됩니까? 변경이 돼요. 맞나요? 근데 이행지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토지가 후보지였다가 전환 후에는 지목이 변경되나 이행지는 전환된 후에 지목이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간평은 아직 보지 마세요. 처음 하신 분들은 간평에 맞서 머리 아파. 나지와 건부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나지라는 걸 좀 넓혀볼게요. 자, 나대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나대지는 그냥요, 지목이 대가 붙었어요. 지목이 설정이 된 거죠. 그런가요? 토지에 정착물이 없으니까. 그럼 나대지라는 것은 자, 나지면서 그냥입니까? 지목이 대입니까? 대죠. 공장용지는 안 들어가죠. 얘기해봐요. 그럼 공장용지는 지목이 장이죠. 그럼 공장용지도 그냥요, 낮일 수 있어요. 낮일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얘가 낮으면 나대지와 낮지는 똑같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낮이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 지목이 대인 토지인 나대지와는 구분되겠죠. 이해 갔나? 자, 이게 봐. 종교용지도 그냥이야 낮일 수도 있어. 낮일 수 있어. 나대지가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나대지는 대가 붙었기 때문에 지목이 대인 토지지만 공장용지는 대여 장이에요. 그럼 공장용지도 낮일 수도 있죠. 그럼 나지와 나대지는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다 별표 치시는데 이게 우리나라 나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나지를 법에 토지 보상평가, 우리가 보상평가할 때 실거래를 해요? 공시지가를 해줘요?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들어보셨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나지라는 자체는 이제 감정평가상 용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지란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지상권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우리나라 법에서도 공법상 제한을 안 받아요? 제한은 받아요. 받죠? 근데 무슨 상의 제한을 안 받죠? 사법상의 제한을 안 받는 토지를 나지로 우리가 법에 규정해요. 왜냐하면 자, 23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235페이지로 가시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나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가 한 3천만 필지가 개별 토지라면 50만 필지를 표준지를 감정평가사가 끄집어내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매겨요. 찾았습니까? 그럼 밑에 보시면 3번에 표준지의 평가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건부지로 가요? 나지로 가요? 나지로 상정해서 평가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학원 건물이 밑에가 표준지라고 해도 이 평가사는 표준지만 매기지 건물을 매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착물 및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 없는으로 알거든요. 찾았습니까? 그 나지를 아예 그냥 법에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몇 페이지하다 이렇게 흥분하다 왔어? 10집에다 왔어? 그 나지라는 자체가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토지보상 지침에 의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나지란 토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수를 제한하는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평가사가 표준지를 매길 때 건부지로 가요? 나지로 가요? 나지로 상정해서 평가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나지를 갱지와 저지로 구분을 해요. 갱지와 저지로. 일본에서는. 옛날 어르신들이 야, 갱지 한 잔만 갖고 와봐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갱지와 저지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죠? 얘네들은 구분을 해요. 근데 어떤 게 구분되냐면 공법상 규제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받죠. 근데 사법상이 설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설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사법상이 아무것도 제한돼 있지 않는 깨끗한 토지, 완전 소유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토지를 갑돌이가 은행에 가갖고 담보로 하면 그냥요 근저당 설정을 해요. 그럼 제한을 받죠. 그럼 여러분 똑같은 토지라면 제한을 안 받는 게 나아요? 제한을 받는 게 나아요? 안 받는 게 낫죠. 그래야지만 야매가 가요. 받는 게 나아, 안 받는 게 나아? 그 안 받는 게 갱지죠. 저지는 그냥이야 제한을 받았어. 받았죠. 어떻게 오냐? 갱지는 그냥이야 아무 일도 안 생겼어. 얘기해봐요. 생겼어, 안 생겼어? 깨끗해. 근데 얘는 그냥이야 은행에 갔어. 그럼 저당권 설정했네? 그럼 얘는 그냥이야 일을 저질렀어. 저질렀죠, 그죠? 저질렀죠, 그죠? 나 이렇게 반응 없는 학원은 처음 봤어, 그죠? 빵빵 터지는데 저지는 그냥이야 저질렀어. 그냥이야 제한을 받거든요. 갱지는 아무것도 안 받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의 표준시 평가에 대한 나지 법상은 어디와 유사하겠어요? 갱지와 유사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누가 제한을 받아? 저지지. 어떻게 알았어? 감사합니다.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건부지라는 게 있어요. 건부지 있어요?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평가사가 나지와 건부지 중에서 나지를 높게 평가된다고 배우셨죠? 자, 그래서 나지 평가액을 더 높게 평가해요. 나지 평가액을. 왜냐하면 나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됐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용어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택지기 중에서 주상공으로 아무거나 이용하니까 채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인접된 토지인데 여기가 주택인데 여기 전철역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상가로 고쳐야 됩니까?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다. 나지. 그러면 나지가 높게 평가되니까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죠. 그럼 건부 진가요? 건부 감가요? 근데 예외가 될 수 있죠. 우리가 그린벨트라는 얘기 배우셨나? 그린벨트는 공법 시간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배우시죠? 그럼 우리가 그린벨트로 묶기 전에 건물이 있는 거와 없는 게 있으면 자, 건물이 없으면 그냥요 못 지어요. 근데 얘는 그냥 있어요. 지어져 있어요. 그럼 증축이나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없는 게 나, 있는 게 나. 있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것을 놨다는 건 그냥입니까? 정부가 규제를 한 겁니까? 그럼 손을 대게 되면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외는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는 건 감가예요? 진가야? 진가가 될 수 있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오시냐? 그냥 손 안 대면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인데 손을 대면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죠. 그래서 우리가 건부지 있어요? 건부지란 건물 등의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로서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채용이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지에 비해 채용이 더 기대가 낮죠. 그래서 나지 가격보다 낮은 게 원칙이에요. 건부감가고. 그럼 건부감가는 어떻게 돼요? 지상 건물이 견고하면 더 부식이 더 돈이 많이 들어가죠. 면적이 클수록 더 건부감가가 커진다는 게 일반적이고 규제를 완화시키면 건부감가가 되지만 규제를 강화시키면 그럽니까? 건부진가가 됩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규제를 강화시켰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필지와 핵지라는 게 있나요? 필지, 핵지 갑니다. 필지와 핵지도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자, 지번을 거꾸로 해보세요. 번지죠. 그러면 이건 지적법상에서 이 공시법 시간에 배우세요. 그럼 하나의 지번이 붙는 면적 단위예요, 등록 단위예요. 지적법에서는 등록,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 단위라고 돼요. 그럼 등록만 맞아요, 등기도 맞아요. 근데 면적 단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면적 단위 하면 돼, 안 돼? 그럼 땅에도 번호가 있다는 거네? 그러면 1번지, 2번지는 그냥이야. 요거는 소유권을 나타내. 소유권이죠. 누구 땅이라는 것은. 그럼 요거는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률적이죠? 법률적.
근데 우리가 획지라는 것은 거래 활동할 때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그럼 중개업자가 소유권으로 물건을 내놓는 건 아니죠? 29번지 땅, 30번지 땅 얼마 그러진 않잖아. 도로가 뚫리게 되면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그냥이야 가격 수준이 비슷해. 그럼 묶었지? 그럼 거래 활동할 때 소유권을 보고 해, 가격 보고 해.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가 획지란 얘기예요. 인위적, 자연, 행정적으로. 그럼 감정평가 때 중요시하는 거죠. 그럼 가격이니까 법률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으로 가시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들 더 획지보다는 여러분 필지가 더 느낌이 오죠? 필지가 그냥이야 필이와. 그래서 필지야. 획지는 필이와 획가. 그래서 획지야. 그럼 따라 필지 법률적 리을 들어가네? 그럼 필지 나오면 법률적 찍어야 돼. 그 다음에 모든 토지 중에서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획지예요. 그럼 사람들은 돈을 보면 그냥이야 획가. 경제적이네? 반응도 없네? 자, 따라 필지. 그 뭐가 나와야 돼? 법률적 나와야 되죠, 그죠? 소유권이죠. 그다음에 지번이 붙는 면적 단위야, 등기 등록 단위야. 등기 등록 단위이고 한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될 수도 있죠. 구분하고 획지는 그냥이야, 이건 돈이야, 경제적이야. 그럼 다른 토지와 가격 순이라는 얘기 있죠. 그래서 이제 행정적, 인위적으로 나눠버려요. 그럼 여러 개의 필지를 일획지로 묶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괄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수평하고 입체적은 보지 마세요. 그다음에 법지와 빈지라는 게 오른쪽에 있죠. 별표 쳐보세요. 얘도 잘 나오는데 법지와 빈지입니다. 자, 개념상의 차이점이에요. 얘는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요. 빈지는 물가의 땅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식, 이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얘는 없고 얘는 이용가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강의를 들어봐야 되니까 법지는 뭐냐. 자, 윗면적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고요. 아랫면적 토지 소유자가 을돌이에요. 그럼 어디 가시게 되면 이렇게 경사진 토지 같은 게 있죠. 토지 분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주택을 사야 되는데 수평투영법에 의해서 공시법 시간에 자, 여기가 측량 면적에 들어가요. 그럼 그다음이니까 소유권은 인정이 됩니까? 근데 이용 가치는 있어요? 이용 가치는 없어요? 없죠. 윗면적으로 가는데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다음에 이 빈지는 바닷가라고도 부르는데 모래사장이야, 모래사장. 우리가 강화리나 해운대 가면 그냥이야 모래사장이 있어. 그럼 거기 소유권이 인정이 돼? 근데 팔아서 꼴고 돈 받지. 그럼 이용 가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바닷가라고도 부르는데 육지와 바다가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딱 간석지, 갯벌. 갯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갯벌은 이제 만조와 간조 사이를 갯벌이라 그래요. 갯벌. 간척지야, 간석지야. 간척지는 매립하는 거죠. 그 빈지는 바닷가가 이거 아까 얘기했던 해변 토지가 모래사장이 어디냐면 일단은 얘는 소유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됐겠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 아니에요. 최고 만조소에서 이 전까지 요 사이를 빈지라고 하죠. 그럼 소유권이 인정돼야 안 돼. 근데 이용 가치는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저기 바닷가 갖고 해변을 보면은 아이들한테 야 해변이라 그래야 돼, 야 빈지라 그래야 돼, 빈지다 그래야 돼. 그러면 법지는 그냥이야 소유권이 인정이 돼. 이건 돼 안 돼? 그럼 끝났네. 그럼 반대지. 얘 이용 가치 있어 없어? 얘는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법지는 그냥이야 소유권이 인정이 돼. 일용식은 없죠. 그래서 토지의 분개를 막기 위해서 경사지게 만든 토지예요. 측량 면적이 포함돼 실제 사용할 수 없고요. 빈지는 바닷가라고 하고 일용식은 있죠. 근데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만조는 빈지는 정확하게 해수면 최대 만조소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죠, 그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간석지는 아까 갯벌이라고 했죠. 그 만조와 간조 수유선 사이다. 자, 포락지라는 것은 자, 포락지는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였는데 시골 토지가 비가 와서 절도해서 하천을 벼란 토지인데
일단은 포락지도 그냥입니까?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돼 있죠. 빈지가 물에 침식됐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유지예요. 그래서 물에 침식되어 수면으로 잠긴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하고, 맨 밑에 보시면 선화지는 이게 선자가 고압선이에요. 고압선은 감가가 되겠죠. 밑에는. 그 다음에 선화지 감가되고, 공지라는 게 있죠. 자, 공지. 자, 공지라는 것은 비어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이라는 걸 공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자, 그래서 학계론은 항상 무슨 율 하면 앞에 게 올라가요. 그래서 건폐라는 자체는 우리가 건축 면적 비율이에요. 따라서 건축 면적 비율. 그럼 요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 면적이 올라가요. 면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으로 나누거든요. 그럼 전체가 우리가 원래는 제곱미터인데 평으로 간다면 100평인데 70%로 제한했다면 요 70평밖에 못 짓죠. 그럼 남아있는 땅이 무슨 땅이라고? 공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1번 공지란 일정한 시설물의 바닥 토지 가운데 건축법에 의해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한 필지 내에 비어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 공지라 그래요. 청기 누설인데 동그라미 2번 있죠. 찾았어? 별표 3개 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공지 있어요? 그래서 공지란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난 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둔 일정 부분의 토지도 공지라고 하거든요. 찾았죠, 그죠? 근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 또는 다른 관련 법령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지라는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좌측에 보시면 휴한지와 공한지라는 게 있죠. 그럼 공지예요, 공한지예요. 한가한 한자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토지를 지가 상승을 노려서 하나의 방치하죠. 투기 목적이에요. 투기 목적. 지금 보고 계셔요? 공한지는 도시 토지로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방치한 토지라고 돼 있죠. 근데 휴한지는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면 유유지라는 것도 있어요. 유유지와 휴한지가 틀린데 이 유자는 따라서 논류, 휴는 실유자예요. 그러면 유원지는 놀러 가죠. 그럼 얘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못하게 놀리는 거 나오면 유 찍고, 휴는 인삼밭을 정상적으로 지력해보려 해서 쉬게 할 수 있죠. 그럼 휴게실 가는 거는 쉬는 거죠. 이건 그냥이야 정상적이야. 정상적으로 쉬는 게 나오면 휴한지를 찍으셔야 돼요. 휴한지 보고 계시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이야, 이건 정상적으로야.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죠.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번 문제 스타트. 아니다. 4번 문제 맞다. 4번 문제.
자, 4번에 옳은 거 기억은 맞아요? 뭐죠? 어떻게 하셨죠? 쉰다는 게 있나요? 그러면 공지가 아니라 휴한지가 되고, 니은은 맞죠?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하나의 지분을 가진 토지 등기 단위는 획지예요? 필지예요? 필지죠. 이해 가셨나? 자, 리을해 보시면은 상호간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 이건 후보지가 되겠죠. 이행지가 아니라. 그래서 임지, 농지, 지역 상호간 나왔다. 상을 누가 타? 후보가 타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건 후보지라고 하고, 법지는 법이 붙었죠. 그럼 그냥요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이용식은 없는데, 아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입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것은 포락지죠. 틀렸나요? 그다음 시옷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하천 도로까지 바닥 토지까지 포괄적인 용어는 부지가 되겠죠. 이응번이 굉장히 얍삽해요. 뭐가 들었을까요? 자, 공법상이 아니라 사법상에 설정되어 있지 않죠. 공법상은 제한을 받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나지란 아까 제가 표준지 평가에 나지를 정착물이 없죠. 그다음 사용에 대한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상권은 민법이잖아요. 공법이에요? 사법이 사법. 그렇죠? 지읒에 보시면은 가격 있어, 가격? 돈을 보면 어떻게 해? 획지가 되겠죠. 그죠? 인적, 자연적, 행정적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돼서 가격 수준은 무조건 획지예요. 그럼 맞는 것만 고르시면 어떤 거예요? 맹지하고 법지가 되겠죠. 그런가요?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자, 20페이지로 갈게요. 자, 20페이지로 가시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공법 문제가 나와요. 공법. 20페이지 찾으셨어? 주택. 공법이 막 점수가 막 51점이 나왔네? 왜 별표를 쳤지? 잘 나와가지고 그런 거야? 학교로는 더 잘 나왔네? 그죠? 찍었나?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20페이지 가시면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공법. 공법에서 배워요. 근데 학교론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공법에서 어려운 게 건축법상하고 주택법령상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지금 보이십니까? 건축법에서는 공간과 기숙사가 들어가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공간과 기숙사가 빠져요. 맞습니까? 그래서 야매를 만들어 봤는데 내가 어떤 주택을 갔더니 공기가 안 통해, 그 주택이. 따라 주택이 공기가 없다. 그럼 주택법령상에는 공기가 없는 거예요. 야매를 해줘도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몇지 선다죠? 그래서 건축법상에 나왔었어요. 제가 연세대 기숙사 아시죠? 그럼 공동주택은 아파트죠? 그럼 연세대 기숙사 아시죠? 저기 연세대 기숙사가 있어요. 이 아가 뭐야? 야매만 알아. 아파트. 연이. 연립. 세대가 다세대 기숙사죠. 맞습니까? 그 오지선다를 넣기 위해서 건축법상을 넣어놨어요. 그럼 다중은 얘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학교론에서는 이 두 가지 분류가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밑에 가시면은 주택법령상 제가 이쁘게 거기 보시면 단독과 공동이 있죠. 바닥 면적하고 층수가 나와요. 학교론에서는. 어떻게 보시냐?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에요. 그럼 저도 이제 학교에서 공법을 가리키는데 단독보다 공동이 높죠. 그러면 5계층 이상이죠. 그렇죠. 그럼 3층이 있고 4층이 있는데 누가 3층이에요? 얘네들이 3층이죠. 얘네들은요 4층이 되죠. 공법 잘해야 돼. 그지? 3층이야, 3계층이야. 또 층이 또 바뀌었거든요. 3계층이야. 얘는 몇 계층? 4계층이야죠. 그런가요? 그래서 가르쳐 줄게. 바닥 면적이 다중만 330이고 다 660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330 나오면 누구 찍어? 다중 찍으시면 돼요. 예? 다중만 330이야. 그럼 다중이 330이고 다가구가 660이지? 다중이 몇 글자야? 두 글자. 다가구는?
글씨가 길어서 면적도 길어. 알겠지, 그지? 놀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봐봐. 다 이하죠? 근데 얘만 초과야. 그럼 초과 나오면 누구 찍어? 연립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다시 할게. 분위기 안 좋다. 330 나오면 누구 찍어? 다중. 초과 나오면. 연립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얘가 딱 잡기식 좋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 문제가 이제 학교를 나와요. 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이요. 주택에 준하는 거예요. 자,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아주 잡겠다. 여기서, 그지? 그럼 주택이 아니죠? 건축물과 그 보석 토지에서 주거시설을 이용 가능한 기숙사 들어가죠? 학생 복지주택 들어가고, 오피스텔 들어가나요? 노인 복지시설에 노인 복지주택 들어가죠? 다중생활시설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아닌 거 낼 수 있죠? 야매를 원하세요?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은데? 원해요? 별로 눈초리가 할 말하라 그러는데, 새벽 2시에 만들어 왔어. 여러분들 왜 미국의 스케이트 선수 중에서 오노 아시죠? 오노. 알아야 될 텐데. 알아야지 맞히는데. 오노. 오노가 옛날에 김동선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랑 좀 나이가 먹어갖고 한번 게임을 더 했어요. 김동선이 열받아갖고 오노를 이렇게 믿었더니 얘가 기어다녀요. 그래서 오노기다. 자, 오노기다. 그래서 오노기다. 그러면 오노기다를 갖고 맞춰야 돼. 오가 뭐야? 책 보고 얘기해. 오가 뭐야? 노가? 노인복지주택. 기가? 다가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거죠. 다른 게 나오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봐봐. 저 봐요. 이 출제원들이 지금 강사가 아니라 다 교수죠. 나도 교수야, 교수. 박사고. 박사 같지 않지. 오노기다 하니까. 그죠? 지금도 문제를 막 민간 자격증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오지선다예요. 몇제선다다? 이게 지금 몇 개죠? 4개니까 객관식 4개 딱 좋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야 돼. 그리고 다른 거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나왔으면 좋겠죠? 기도합시다. 오노가 기어다니게. 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공법은 할 수 없어요. 공법은 암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연산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법 교수님이 나중에 공동주택엔 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연세대 기숙사. 어머! 깜짝아,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초가 나오면 뭐야? 연립. 330. 다중이죠. 그 두 가지를 가장 초점을 내요. 아시겠죠? 그죠?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어요? 그럼 얘는 도시 내 350세대야, 300세대야. 350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국민주택 규모. 그럼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서 300인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이것도 봤어야 되는데. 300인이 몇만 군을 쳐보셔요. 300인이. 걔네들이 살고 있는 데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야. 몇 명이 살고 있어? 맞히겠다, 야. 그죠? 그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면 몇 세대? 300세대가 나오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주택에 대한 분류가 간혹 가다가 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토지의 특성이 있죠? 토지의 특성. 이렇게 하는데. 자, 토지는 자연적하고 무슨 적이 있죠? 인문적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 자연적과 인문적이 있다는 건 보고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부동성부터 가는데 들어보세요. 토지의 특성입니다. 토지의 특성. 자, 토지는 자연적과 인문적으로 나눠요. 자연적은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인문적은 토지에다가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연적이라는 자체는 물리적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적이 나온다? 물리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뭐 문이 안 열리면 야 씨 막 이렇게 너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 막 그러잖아요. 물리 있죠. 물리적인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런 게 이제 물리적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자연적인 게. 그렇죠? 그럼 물리적으로. 감사합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알겠죠, 그죠? 즐기다 가요. 어차피 2시까지 개개되잖아. 그럼 어디 나만 신났어, 하여튼, 그죠? 하여튼 보자. 나는 신났지. 나는 강의가 체질이야. 자, 할게.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부러지네, 막. 자, 그러면은 이동할 수가 없지. 그럼 안이 붙잡았어. 부동성. 그럼 이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앞에 무슨 쪽이 꼭 들어가야 되죠? 물리적이에요.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거죠. 그런가요? 이동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부중성은 토지는 지구 땅이 늘어나지 않죠. 그럼 토지가 증가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공급이 안 돼요. 이 칠판 중에는 그냥입니까? 생산이 가능합니까? 그럼 2-3개 만들 수 있죠. 물리적 양을 늘릴 수 있어요. 근데 토지는 무슨적 공급이 안 된다.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앞에 물리적이 다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영속성 때문에 오래 가죠. 그러면 토지가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50제곱미터가 막 없어집니까? 제가 어려운 얘기 합니까? 아니죠. 그죠? 맞아요? 지구 알아요? 지구? 지구가 이렇게 막 줄어들어? 장난하니? 그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 물리적.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성이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대체하기가 어렵죠? 대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토지 옆에 토지가 있죠? 인접성. 이거는 인문적이에요? 자연적이에요? 자연적이죠. 근데 부정성 때문에 우리가 지구의 땅이 물리적 양이 안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용도는 전환될 수가 있어요. 바다가 있고요. 아까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죠?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건 그냥입니까? 토지가 이용이 전환된 겁니까? 그럼 용도적으로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인문적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용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용도가 정해졌어요. 용도가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자연적이다, 인문적이다. 인문적이고. 토지를 하필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토지가 알아서 막 지가 지랄 떨면서 막 붙었다 땄다 해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죠. 그럼 자연적이다, 인문적이다? 인문적. 병합할만 합니까? 분할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오전에 이렇게 뭐 어디서 막 다 싸우고 오셨어요. 이렇게 얼굴이 다 이렇게 안 좋아. 그죠? 이렇게 펴 좀 얼굴 좀. 심각해? 자, 갑니다. 그럼 29번지와 30번지 땅이 있으면은 만약에 아파트가 있고 옆에 공원이 있으면은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근데 절대적인 물리적 위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주변 환경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은 자연적 환경이에요, 인문적 환경. 인문적 환경. 공원이 생긴다든가 뭐 어떻을까? 전철이 뚫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그다음에 경제적, 행정적인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변할 수도 있더라. 자, 그러면 자연적 특성이 먼저 나왔죠? 자연적이 선천적이면 얘가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후천적이 되고, 얘가 물리적이면 얘는 사람이 했죠. 인위적인 말을 쓰고요. 얘는 아까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변이죠. 불변이고 얘는 항상 가변적이다. 불변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경직돼 있으면 얘가 신축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연적 특성이 있어요. 물리적 특성이라고 얘기해요. 선천적, 본질적, 불변적이 있죠. 그래서 부동성하고 개별성이 있다가 제가 다음 시간에 비교할 테고 넘겨보시면은 부중성과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비교하고 인문적은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불변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 가변성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